3월 23일 월요일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 이 필승 카드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서울, 경기가 지금 가장 어렵습니다. 대구, 부산 이렇게 이제 후보들, 예비 후보들이 컷오프를 통해서 정해지고 이 어떤 방식으로 경선을 하느냐, 최종 후보를 정하느냐라는 게 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이 서울입니다. 서울에도 6명의 예비 후보들이 나섰는데 그중에 컷오프를 통해서 오세훈, 박수민, 윤희숙 이 3명으로 경선을 치른다. 그러니까 이건 결선도 없습니다. 그냥 이 3명 가운데 1명을 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현이라든지 이상규, 김충화는 컷오프가 됐습니다. 박수민과 오세훈, 윤희숙 이 3명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필승 카드는 분명히 있다. 민주당 후보를 꺾을 필승 카드는 분명히 있다. 그 후보를 찾아내서 이제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힘으로 이제 국면은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이젠 지방선거 후보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후보들을 통해서 이 필승 카드로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당원들의 힘으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 3자 대결이 가져다 주는 묘미입니다. 여기에서 오세훈과 윤희숙은 이 전통적인 당원들이나 지지층으로 보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쟁력이 필요하다.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필승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박수민이 맞지 않느냐. 초선이긴 하지만 박수민이 맞지 않느냐. 행정고시 재경직을 통해서 관료도 지냈고 국제은행에서도 근무를 했고 지금 초선 의원이긴 한데 경제 전문가다. 박수민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박수민으로 당원들과 지지층의 이 지지가 결집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관건입니다. 오세훈과 윤희숙의 이 지지층은 겹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이 3자 대결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박수민으로 초선이기 때문에 정치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치와 가까운 분야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 전략을 세우고 선거 이 전략을 세우는 데는 굉장히 미흡할 것이다. 서울에서의 전략은 달라야 하고 대구, 부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거 전략을 세우는데 좀 미숙한 부분이 있겠지만 박수민 의원으로 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수도권이죠. 서울이 상징이라면 실제적으로 수도권은 경기도죠. 이 경기도에 내세울 후보가 적정한 후보가 없다. 지금 양향자 한 2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구색 맞추기지 전혀 경쟁력이 없다. 경기도는 지금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해서 이 당 지도부에서 현재 소통을 하고 있고 김문수 지사도 상당히 한번 나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대선 후보였고 국회의원도 지냈고 경기도지사도 지낸 마당에 굳이 지금 경기도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데 헌신입니다. 헌신. 당을 위해서 지금 나서야 하고 나서면 이길 수 있다. 경기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 새로운 바람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가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경기도지사를 지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김문수 지사가 훌륭한 도지사였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만큼 김문수 지사가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김문수 지사가 나선다면 경선보다는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 것이다. 지금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장은 오세훈이 난동을 부리다시피 했고 이 오세훈을 좀 잠재워야 한다. 그런 카드로 박수민 초선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원들과 지지층이 얼마만큼 관심이 집중되느냐. 이게 가장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TV 토론 2차례 거치고
다음 달 4월 11일, 15일 이렇게 본 경선 선거운동을 한 다음에 4월 16일, 17일 이제 경선을 하게 됩니다.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입니다. 결정적으로 당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3자 대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가장 어제까지 관심을 끌었던 대구입니다. 이 대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호영과 이진숙, 또 김한구 9명 가운데 이 세 사람을 어제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장동혁과 이정현이 충돌을 했습니다. 이정현은 컷오프를 시켜야겠다라는 것이고, 장동혁은 이 수습을 하러 나선 장동혁은 이 전원 경선을 붙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제 오후에 통화를 해서 절충점을 찾은 것입니다. 주호영과 이진숙을 컷오프, 여기에 김한구까지 컷오프를 시키고 나머지 6명을 예비 경선을 치르고 최은석, 홍석준, 추경호, 이재만, 윤재욱, 유영하입니다. 이 6명으로 예비 경선을 치르고 그 다음에 결선을 한다. 최종 두 사람으로, 예비 경선을 통해서 뽑힌 두 사람으로 결선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이번 지방선거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건 개혁적이고 새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대구에는 또 민주당에서는 저 김부겸이를, 문재인 정권 때 총리를 지낸 김부겸이를, 뭐 단골이죠, 대구에 출마, 김부겸을 내세운다라고 합니다. 김부겸에 대항해서 압도적으로 김부겸을 이길 수 있는 대구 시민들, 보수우파 대구 시민들을 모두 하나로 다시 뭉치게 할 수 있는, 이 뭐 보수의 심장 대구를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누구여야 하느냐. 이게 새로운 인물이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기대주의여야 한다. 그래야 저 김부겸을 꺾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뭐 사실은 타협을 한 겁니다. 주호영을 컷오프하고, 저는 이 다선 중진 의원들을 모두 컷오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주호영만 컷오프를 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컷오프를 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 자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 자리가 이진숙으로서도 더 맞는다. 이 성향상 여러 가지로 행정보다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더 맞다라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가 되었다. 문제는 이제 다선 의원들이 그대로 출마를 합니다. 이 윤재옥, 그 다음 추경호입니다. 뭐 조직력이 강할 수밖에 없죠. 또 인지도도 높습니다. 여기에도 최은석이 있습니다. 소위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 최은석은 제1제당 대표이사까지 지냈습니다. CJ에서 뭐 소위 한류, 이 한국의 음식 문화, 이걸 세계화로 이끄는데 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그리고 대구의 초선 의원입니다. 이 서울의 박수민 의원과 같이 경제 전문가입니다. 또 뭐 대학교에서도 함께 이렇게 대학을 같이 다닌 이 최은석이 가능하겠느냐. 이 국민의힘도 이제는 경제 전문가들 이렇게 다양하게 좀 섞여줘야 한다. 말씀드린 대로, 박수민 때 말씀드린 대로 이 최은석도 정치에 뭐 사실은 초년병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미숙할 것이다. 이 돌풍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 대구 시민들. 서울의 전략이 달라야 하고 대구의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최은석으로 이 기대가 모이고 주목이 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바람이 일어야 하는데 대구 시민들이 기존의 이 윤재옥이라든지 추경호 이 부분을 이제 경선을 통해서 넘어설 수 있느냐.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도 3자 경선이 괜찮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대구도 결선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은석이 결선 투표까지만 간다면, 이 최후 두 사람 여기에만 선정이 된다면 한번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보수의 심장 대구가 살아나야 하고 대구 시민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부산입니다. 부산은 일찍부터 주진우와 박형준 시장의 이 양강구도입니다. 민주당은 전재수를 계속, 전재수가 뭐 경선을 통하던 전재수가 후보가 됩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는데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묻었다고 합니다. 밭에 갖다 묻었다.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경찰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압수수색을 한 나선 경찰이 밖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수많은 서류를 파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드디스크를 뽑아서 근처에 밭두렁에 파묻었습니다. 참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을 이제 해체했다라고 봉화마을에 노무현 묘소에 보고를 하러 간다라고 해서 거기 가서 또 질질 울고 이런 쇼를 벌이고 있는데, 노무현이 받은 시계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시계도 그게 어디로 갔느냐, 논두렁에 버렸느냐 한참 논란이 인 적이 있습니다. 논두렁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이게 논두렁 밭두렁에 갖다 버리는 금품을 받고 이런 전재수가 지금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결집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새로운 인물입니다. 주진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쫓기고 있죠. 박형준이 오늘 국회 앞에 와서 갑자기 삭발을 했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입니다. 이게 전북, 강원 등은 행안위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 부산 발전 특별법 이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장동혁 좀 나와달라고 해서 국회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박형준이 쫓기고 있는 것이죠. 박형준이 그동안 8년 가까이 시장을 하면서 대부분 부산 시민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저한테도 부산 시민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통입니다. 이 톡을 보내주시는데, 박형준이 한 게 뭐가 있느냐? 부산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으며, 당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으며, 하나 내세울 게 없다. 그래서 쫓기다 이제 또 삭발 쇼를 합니다. 이 특별법이 다른 지역은 다 통과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선거 막바지에 이제 와서 경선한다라고 하니까 삭발을 하고 이런 또 쇼를 벌입니다. 이런 쇼가 오히려 이게 자폭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박수민, 경기도는 김문수, 대구는 최은석, 부산은 주진우. 이렇게 짜이면 이걸 제가 감히 넘겨짚을 수는 없지만 이 정도라면 당원들이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필승카드로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자질을 갖춘 이 조가 아니냐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 초선들, 정치 이 초년병일 경우에 여러 가지로 서툽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당원들 지지층이 메워줄 수 있느냐. 본인들이 빨리 이 판 전체 흐름을 읽어야 하고 빨리 선거 전략을 제대로 짜야 한다. 아무리 당원들과 지지층이 지지해주고 싶다라고 해도 뭘 제대로 해야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술이 보여야, 싹수가 보여야 이 지지율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건 본인들의 몫입니다. 당이 나설 수도 없고 당은 언제나 공정한 것이죠. 본인들이 어떤 전략으로 나서느냐. 부산은 주진우가 잘 하고 있고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가 나서기만 한다면 김문수 지사는 노련하니까 경륜이 풍부하니까 이 전략공천을 해도 민주당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박빙의 승부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과 대구에 박수민과 최은석이 분발해야 한다. 박수민과 최은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당원들과 지지층의 지지가 결집하느냐 하지 않느냐. 아마 다음 달 초쯤은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필승카드가 준비가 됐고 필승카드를 만들어낼 분위기도 이제 충분히 숙성이 되었다.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는 지방선거 분위기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주인공들입니다. 3월 23일 월요일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정당이 어떤 후보를 내놓느냐 하는 건요, 단순히 그 당의 얼굴? 그 정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 서울이나 부산처럼 큰 도시의 시장을 뽑는 선거라면 이건 우리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엄청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이 이 아주 중요한 선거 퍼즐,
이걸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 필승 카드는 대체 누구일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정당은 도대체 필승 카드라는 걸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요? 이게요, 그냥 뭐 지지율 높은 사람 딱 뽑으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당 안에서의 힘겨루기, 또 유권자들 마음은 어떤지, 상대 후보랑 붙었을 때 그림은 어떻게 나올지, 진짜 복잡한 전략 퍼즐 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송원재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분석인데요. 여기서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이 네 곳의 판세를 쫙 분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시하는 승리 전략이 뭔지 우리가 한번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 퍼즐을 맞춰볼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필승 카드가 대체 뭔지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순으로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석이 그리는 최종 그림은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부터 시작해보죠. 서울시장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뭐 대권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징성이나 힘이 엄청나죠. 처음엔 6명이었는데 이제 딱 3명으로 좁혀졌어요. 와, 이제 정말 긴장감이 장난 아닐 겁니다. 자,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오세훈 시장, 그리고 당내 기반이 아주 튼튼한 윤희숙 전 의원, 마지막으로 경제 전문가로 확 뜨고 있는 박수민 의원, 이렇게 3명의 대결 구도입니다. 근데 이 분석에서는 재밌는 걸 지적해요. 오세훈, 윤희숙 이 두 후보는요, 전통적인 지지층이 좀 겹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표가 갈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분석의 핵심이 나옵니다. 늘 보던 익숙한 얼굴로는 지금 이 판을 뒤집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당에 새로운 활기도 불어넣고 또 중도층 마음까지 싹 잡으려면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이 주목하는 인물이 바로 박수민 의원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인지도 높은 기존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 경쟁하느라 힘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경제 전문가라는 확실한 전문성을 가진 신인이 딱 나타나면 뭔가 바뀌겠구나 하는 사람들의 표를 한데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적의 카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경선 규칙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 보면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딱 반반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지지층이 겹치는 후보가 2명이나 있잖아요. 이런 3파전에서는요. 결국 조직력, 즉 당원들의 표가 어디로 쏠리느냐가 최종 후보를 결정할 거라고 이 분석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얘기는 이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경기도입니다. 와, 경기도는 진짜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작은 대통령이라고까지 부르죠.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분석을 보면요. 국민의힘한테는 이 경기도가 가장 골치 아픈 숙제래요. 왜냐? 마땅히 내세울 만한 경쟁력 있는 카드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이 내놓는 해법이 이게 좀 파격적이에요. 뭐 복잡하게 경선하고 그럴 게 아니라 예전에 경기도 지사였던 베테랑 있잖아요. 김문수 전 지사. 이분을 당에서 직접 딱 점 찍어서 내보내는 전략 공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에이스 투수를 등판시키는 것처럼 구원 투수로 나와달라고 요청하자는 거죠. 자, 이번에는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래서 대구시장을 뽑는 건요, 그냥 시장 한 명 뽑는 게 아니에요. 보수 진영 전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그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탄 같은 거라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경선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2단계로 되어 있어요. 먼저 6명의 후보가 1자전을 벌여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딱 2명만 최종 결선에 올라가는 거죠. 서바이벌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분석에서는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좋은 점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인지도는 좀 낮아도 실력 있는 신인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구 상황을 보니까 이거 서울이랑 좀 비슷해요. 윤재욱 추경호 의원처럼 여러 번 국회의원을 한 베테랑 정치인들이 있고요.
또 경제 전문가 출신으로 이제 막 국회에 들어온 초선, 최은석 의원이 맞붙는 그림입니다. 이 자료가 진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조차 뭔가 확 바뀌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상대당의 거물급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격전지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이 그냥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경제, 물류의 완전 핵심 허브죠. 그래서 부산 리더십은 부산을 넘어서 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부산 민심은요, 현직 시장이냐 아니면 새로운 도전자냐 이 사이에서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분석이 뭘 말하고 싶은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현직인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는 평가가 아주 박해요. 뚜렷하게 해놓은 게 별로 없다. 삭발 같은 정치수에만 너무 신경 쓴다. 이러면서 나를 세우고 있고요. 반면에 도전자 주진우 후보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면서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상승세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부터 경기, 대구, 부산까지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분석이 그리는 최종 그림, 그 필승의 패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조합이에요. 서울에는 경제 전문가 박수민, 경기도에는 위기를 해결해줄 베테랑 김문수, 대구에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최은석, 그리고 마지막 부산에는 현직을 위협하는 도전자 주진우. 이게 바로 이 분석이 내놓는 필승 카드 드림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추천된 4명 중에 서울의 박수민, 대구의 최은석, 이 두 후보는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신인이라는 거예요. 분석에서는 바로 이 점이 보수 정당의 낡은 이미지를 확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봐요. 하지만 동시에 이 신인들이 자기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아주 큰 숙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분석대로 이 드림팀을 만든다고 해서 과연 승리가 그냥 따라올까요? 정말 보장된 걸까요? 이 분석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딱 한 가지로 명확합니다. 결국엔 당이 아무리 멋진 판을 깔아준다고 해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후보자 본인의 몫이라는 거죠. 그 후보들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또 얼마나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내느냐에 단순히 한 정당의 승패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의